구리, 납, 알루미늄 구매량에 따라서 가격 변동에 노출되고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T장구소의 이장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8월 25일 현재 시각은 3시 5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코드번호 001440입니다. 시장이 좀 회복을 하면서 많이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8월 20일 낙폭을 좀 확대되면서 이렇게 되면 좀 걱정이 되는데, 근데 다음날 주가 하락을 좀 방어를 해주고 그 다음날 회복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그리고 오늘도 우행보하는 흐름들, 여기가 저점인지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중기적이든 간에 일단 저점인지 그런 것들은 지나가 봐야 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많이 안정화가 되면서 주가가 일단은 추세를 좀 벗어나는 회복 흐름들, 시장의 방향성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수급도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에서 계속 매수를 하는, 여기쯤 보면 외국인들이야 뭐 매수 매도를 반복한다라고 해도 얘네들은 계속 주가가 조정을 받은 이후에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여기서 빨간색 불이 좀 많이 들어와 있죠. 약간 이런 흐름들을 좀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번 매수하면 많이 매수를 해서 오늘도 주가 회복을 시킨 게, 어제는 떨어뜨린 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오늘 매수를 하고, 약간 가지고 있는 물량 9천 정도 그리고 1000 정도 매도를 하고 한 8000 정도에서 1700 정도 더 매수를 하고, 이 상황들을 좀 보니까 지금 상황이 대한전선이 좀 이제 반등이 나올 가능성들도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 상황들인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다. 이론적인 거시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말이죠,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한전선 입장에서는 전선을 만들어야 되는 원재료가 구리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것들이 원자재 가격 위험, 가격 리스크, 원자재 리스크, 약간 그런 부분은 안 좋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는 있어요. 제 상식적인 부분에서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보쌈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수육을 만들려고 삼겹살을 사서 만드는데, 이거를 제가 1000원에 팔고 있다라고 할게요. 한 근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싸죠. 자, 근데 한 근에 원자재가 삼겹살이 500원이었는데 가격이 올라가지고 삼겹살값 폭등을 해가지고 7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면 1000원에 팔고 있는 가격을 올려야죠. 1500원까지 1200원까지 오른 만큼 200원 올랐으니까 200원 올려야 정상적인 700원에 해가지고 1000원에 팔면은 마진이 많이 안 남잖아요. 마진이, 영업이익률이 축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00원까지 가격을 올려야 된다.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전선 가격이 오른다, 약간 이런 인식이 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수혜주로 점쳐지는 그런 분위기이긴 합니다. 기사들을 보니까 국제 구리 가격이 톤당 9,237달러로 소폭 상승을 했다라는 게 대한전선 주가가 올라간 요인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구리 가격도 급등을 한다,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구리 관련주로 언급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 차질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가격 되돌림 현상도 유의해야 된다, 뭐 이런 상황들. 하여튼 뭐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대한전선 가격이 올라간다, 뭐 이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러면은 대한전선이 구리를 생산을 하는 건가? 약간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여기 보면은 연결 실체, 원재료와 가격 변동성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삼겹살 비교를 하면서, 전선 부분의 영업 활동은 구리의 지속적인 구매를 통한 제조를 필요로 하므로 연결 실체는 구리, 납, 알루미늄 구매량에 따라서 가격 변동에 노출되고 있다. 고정 가격으로 납품을 받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는 것들과 별로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은 사실 구리 가격 변동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가격 변동에 따라서 원재료 가격 위험에 따른 실적에 좀 이제 주가에 영향이 좀 미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경고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죄송합니다. 요거는 구리, 납, 알루미늄 공급에 대한 예측을 기초로 해서 연결 실체 상품 선물 계약을 사용하여 구매 가격을 해지랍니다. 무슨 얘기냐? 가격이 오른다 라고 하면 선물 가격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오른다 라고 베팅을 하겠죠. 가격이 떨어진다, 베팅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선물 계약을 해가지고 원자재 가격 변동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용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 원자재 가격 변동의 리스크들을 해지를 한다. 상쇄를 시켜버린다. 그러니까 제가 실물 가격이 500원인데 선물 가격이 3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00원까지 올라가겠죠. 콜 옵션, 콜 선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구매를 하면 이런 이전에 500원어치를 사는 것들을 600원이 됐다 라고 가격이 오르잖아요. 이 올라간 이 리스크만큼 선물로 해가지고 수익을 내면은 여기에 대한 손실을 선물로 메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해지예요, 해지. 선물 파생 상품으로 해가지고 원재료의 납품 가격을 변동을 축소를 하고 상쇄를 시켜가지고 현금 흐름 위험을 회피를 해버리겠다. 그렇게 되면 사실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들은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거, 선물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혜를 받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지, 그래요.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들이 선물 해지로 인해서 크게 변화는 없는 상황들이 되겠죠. 왜냐면 해지는 말 그대로 손실을 방어하는 목적입니다. 제가 100만 원을 수익을 냈다가 마이너스 100만 원을 손실이 나잖아요. 마이너스 100만 원 손실을 나는 거, 이거를 해지를 하기 위한 100만 원 100만 원을 이 100을 수익을 내 가지고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0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해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은 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되겠죠. 일단은 어찌됐든 간에 해지를 한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상품 가격에서 변화는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는데 그거를 이 회사가 해지를 해버리면은 상품 가격을 올릴 필요는 없고, 그렇게 되면은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는, 약간 뭐 그런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뭐 크게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판매 가격도 좀 올려야죠. 만약에 판매 가격이 오른다, 구리 가격이 오른다, 판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쌀 가격이 오르면은 우리가 물가가 상승을 하면서 점점 이제 판매 쌀 소비를 해야 되는, 쌀 가격이 상승을 하면은 우리 식당 가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삼겹살도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라면 값도 오르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된다, 약간 그런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자, 일단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사들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반영이 될 것인지는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업이익률이 2분기에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프로젝트가 고수익적인 프로젝트, 그러니까 수익이 영업이익이 잘 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부터 코로나로 인한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세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런 기대감들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확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좀 높아진다. 글로벌 신흥국가, 특히 이제 뭐 이집트라든가 체코라든가 그런 쪽으로 원전 쪽으로 좀 대기되어 있는 프로젝트들이 좀 있어서 약간 그런 쪽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주면은 기대감들을 가지고 주가가 좀 더 강한 상승폭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긴 하는 상황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회복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제가 애매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달러 자체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근데 이게 달러에 대한 변동성이 변화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27일에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들이냐? 달러가 떨어지는데 주가가, 지수 자체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면 지수가 조정을 받는 상황들이죠. 그러니까 27일에 잭슨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으면서 달러에 대한, 이게 이제 테이퍼링, 그러니까 시장에 달러를 회수를 해서, 회수까지는 아니고 달러를 불어넣는 거를 중지를 한다. 그렇게 되면은 테이퍼링의 논의가, 언급이, 코멘트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달러에 대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죠. 달러에 대한 변화는 외국인들의 수급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시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잭슨홀 미팅이. 그래서 지금 잭슨홀 미팅에 시장 기초가 주목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와주는가에 따라서 달러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가망성이 좀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점 어느 정도 확인하고 추세를 돌이키는 그런 모습들, 그렇다고 2600원을 돌파를 아직 한 건 아니에요. 돌파를 하고 저항을 받을 때 61선 여기까지 좀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2,800원 수준, 내가 매수가가 2,600원이냐 2,800원이냐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수익권 올 것이냐, 아니면 본전을 와가지고 정리를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을 때 여기가 2,8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매도를 하고, 조정을 받을 때 여기서 다시 매도한 걸 다시 매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평균 단가를 안정화시켜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부분에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손실을 안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겠죠.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게, 제가 만약에 손절을 한다. 시장이 너무 어려워, 무서워, 겁이 나, 손절해. 근데 이 개별적인 요인들보다 시장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조정을 받잖아요. 개별적으로 악재가, 물론 이제 좋은 상황들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지만, 악재라기보다는 시장성에 대한 요인들 때문에 조정을 받은 거예요.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 시장이 언제 반등이 나오냐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이 반등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회복이 되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때 그런 말씀 좀 드리긴 했었는데, 시장이 회복하면서 제가 여기서 정리를 했어. 그러면은 시간이 좀 걸렸지만 결국은 회복은 했어요. 이게 뇌동매매라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된다.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드리기도 했었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까지는 회복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에는 또 시장이 안정화를 좀 찾는다라고 하면 주가가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2,800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조정을 받으면 여기서도 다시 반등이 나와야 되고, 그때 나중에는 뚫고 올라가야 되는, 그건 이제 내 평균 단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대응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런 것들이 좀 결정이 될 것 같다. 여기 계신 분들 특히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알고 대응을 좀 잡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중요하겠죠. 자,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26일, 27일 브리핑을 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월요일에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겠죠. 중요한 자리인데 이렇게 부재를 하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이해를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생각들을 말씀을 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사항으로 그냥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 투자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봐주시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거리는데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이 있어요. 매일매일 김현주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도움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8월 23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에 들어오게 되시면 댓글로 장전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알면 좋은 내용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죠. 자, 그리고 9시 TNL 현재가 42,500원, 1차 목표가 43,700원, 손절가 41,200원. 9시 2분에 영화테크 현재가 19,700원, 1차 목표가 22,200원, 손절가 19,100원.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줬는지 호가, 차트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종목들 추천을 드린 내역들, 장이 종료가 되면 TN의 1분봉 차트 이렇게 추천가 대비해 가지고 6.93% 올랐다. 그리고 영화테크 1분봉 9시 3분에 추천해서 19,700원에 추천해서 당일 최고가 22,500원으로 13%가량 올랐다. 이렇게 종목들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종목들 매일매일 종목을 추천을 무료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내역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 추천을 드렸다고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전부 다 지켜주시면서 진행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VIP 회원분들도 모집하고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1833-6014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여기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테마주 검색기로 오시면 어떤 테마들이 상승을 하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실시간 차트, 테마 강도, 테마 순위까지 모두 다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있으면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 PC 버전도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다운받으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VIP 추천 종목 오시면 VIP 회원분들께 어떤 종목들 추천드리는지 이렇게 게시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서 추천 종목들이 어떤 게 나가는지 많은 관심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